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소변을 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영상 한 편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본인은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소변을 참을지 말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둘째, 소변 참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없는지. 셋째, 어떤 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약이 되는지. 넷째, 어떤 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독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말했던 내용이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 댓글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 소변 자주 보는 거 아니냐, 너는 날씨 추우면 자주 간다. 사실 다 맞는 지적들입니다. 소변 보는 빈도는 당연히 물을 얼마나 먹고 또 배출하는지에 영향을 받아요. 소변을 참아 마라 라는 질문은 당연히 물을 많이 먹어 말어 라는 문제랑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16시간 정도 깨서 활동을 한다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5번 정도 소변을 보게 돼요. 한 변 소변을 볼 때 적당한 양은 300cc, 그러니까 한 종이컵 2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소변량은 1500cc 정도가 되죠. 소변을 참을지 말지는 일단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변을 1시간 간격으로 자주 보는 분들은 소변을 참는 게 좋고요. 또 소변을 5시간, 6시간 이상 간격으로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주 보는 게 좋아요.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본인들의 소변 패턴을 잘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한테 소변 문제로 진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배뇨일지라는 걸 작성해요. 좀 귀찮긴 하지만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를 받던 환자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62세 남성분이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게 불편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듣고 약을 먹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전립선 검사를 다시 했지만 전립선에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소변 증상은 아주 불편했고요.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니까 소변을 아주 자주 봤는데요. 한 번 볼 때 소변 양도 많았고 하루 총 소변량도 매우 많았어요. 이분은 한 번 볼 때 소변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하루 소변량이 매우 많고 그래서 소변도 자주 보고 밤에도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따로 약은 처방 안 하고 물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소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게 안 드시고 물, 커피, 탄산음료, 음주 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물 섭취를 줄이고 나서 소변량하고 횟수도 많이 줄었고요. 증상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처럼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변을 참아보기 전에 물 드시는 양을 줄여야 돼요. 다른 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세 남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소변 자주 보고 급한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고요. 다른 병원에서 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듣고 약을 드셔보셨지만 별 효과는 없었어요. 우리 병원에서 했던 전립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소변 증상도 많이 불편한 편이었고요. 배뇨일지를 작성해 보니 이분도 소변을 자주 봤는데 한 번 볼 때 소변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보는 분이어서 하루에 총 소변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물 드시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소량 자주 보기 때문에 하루 배뇨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소변을 참으면 약이 되는 분들입니다. 환자에게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 교육을 해드렸고 소변 참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인 베트미가를 처방했어요. 기존에 드시던 전립선 비대증 약은 그냥 끊는 걸 추천드렸고요. 이분은 방광 훈련이랑 약을 복용하면서 절박뇨 증상도 좋아졌고요. 소변 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물론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분처럼 소변을 습관적으로 소량 자주 보는 분들은 소변을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소변을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전립선 비대증 수술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방광벽이 얇아집니다. 그러면 방광 근육이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축력이 없어져서 방광이 더 처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소변을 너무 오래 참고 과음을 해서 짧은 시간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밤에 잘 때 소변을 너무 오래 안 보게 될 때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 아침 첫 소변 잘 안 나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꼭 한번 보고 주무셔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6시간, 7시간 이상 참는 거는 아주 해롭습니다. 그러다가 소변 안 나와서 병원 오시는 분들 자주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변 증상이 불편하신 분들 물을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요로결석은 재발을 잘 합니다. 요로결석으로 옛날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 콩팥 기능이 나빠서 신장내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탈수가 되면 콩팥 기능이 갑자기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변 증상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콩팥 기능이 완전히 나빠져서 투석을 하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갑자기 늘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물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은데요. 방광염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평소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많이 복잡하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소변을 참고 말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변 패턴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 중 총 소변량이 많다면 우선 소변을 참는 것보다 물을 줄여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번째, 소변을 소량 자주 보는 분들은 소변을 참는 것이 약이 됩니다. 다섯째,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석, 콩팥병,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물을 더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소변을 참는 것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전립선, 소변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면 영상 밑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 찾아와 보셔도 좋고요. 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또 영상을 카톡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내용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